그래서 보육 내용은 이제 구성은 앞서서 했으면 이제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내용은 영유아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가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그래서 경험을 구조하고 이런 경험을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재경험하는 그런 구조가 보육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것은 아이가 안전에 관계돼서 아이가 알아야 되며 이런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안전에 대처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이 왜 중요한지 너희들이 왜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아이들 내용에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전달을 해야 되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재구성해서 재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육 내용은 일관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교사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너무 여러 가지를 활동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기분이 좀 교사가 다운되면 또 그냥 대충 계획안대로 안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안을 작성한 그 틀 안에서 범주 안에서 내용 안에서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육과정 내용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나 살펴보시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건강은 그 성장 변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적절한 건강 교육과 환경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할 수 있는지, 아이의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발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정신적인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된 게 건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성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의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적절한 건강교육과 건강한 환경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영유아기는 아이가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어쨌든 신체적인 제1 성장 폭등기입니다. 발달 폭등기라서 영유아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아이가 어떻게 안전하게 활동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안전한 놀이를 하고 안전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고 교사 역시도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실시하고 청결 유지와 정리전종 등 건강하고 안전상태 등을 이제 보육 내용이 필요한데 청결 유지와 정리동전 등 어쨌든 영양이나 위생 부분에 들어가지만 이 부분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지금 소방서에서 아이들이 이게 지금 불이에요. 이게 진짜 불이 아니고 이렇게 불 모양처럼 나는 그런 불 모양에서 아이들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 끄는 연습을 하는데 불은 정말 위험한 거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경험적인 활동인데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봐도 무서워해요. 진짜 불로 시연을 하면 위험한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런 불 체험을 통해서 정말 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불은 소중하지만 불은 정말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현장이고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교육인데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교육은 직접 교통기관에 아니면 운전학원이나 가서 직접 연습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기관에 찾아오는 이런 안전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오셔서 이렇게 밑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구성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직접 손들고 건너요, 좌우를 봐요, 노란불일 때는 서요,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다양하게 아이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영양 부분, 좀 전에 이제 영양도 같이 들어갔지만 이제 여기는 정말 발달에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영유아기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니까 당연히 영양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을 구성하고 또 영유아가 올바르게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보육과정 내용에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바른 자세로 먹고 이런 부분이 영양 어떤 내용에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뭐 건강, 영양, 안전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갔으며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발달을 인지적으로 끌어낼까 하는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인데 영유아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상호작용은 누구랑 합니까? 네, 교사랑 하죠. 교사랑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또래랑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뭐 동생도 할 수 있고 위에 어떤 뭐 연령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육기관 안에서는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유아기는 또래도 많이 하지만 영아기는 교사와 많이 하는 어떤 상호작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하게 수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사가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상호작용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영역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뭐 사회관계 영역, 뭐 예술 영역 이런 각 영역들이 균형적으로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영역적으로 구성을 잘 균형적으로 유지하며 발달적으로 특성과 흥미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재미서 하는 거는 사실 신체 활동 많이 재미서 해요. 아이들은 신체 활동, 뭐 바깥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적으로, 인지적으로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바깥놀이가 사실은 1시간 정도 일일 1시간 정도 바깥놀이가 아마 구성되었을 겁니다. 매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뭐 자유선택놀이라고 자유선택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 가서 선택을 해서 놀이하는 활동 그런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잘 배치되면서 나머지 부분, 뭐 미술 영역, 뭐 자연탐구 영역, 기본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어떤 이런 다른 부분이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면 이제 기관에서만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이를 어떤 보육 과정에 뭐 잘 전인적인 발달 끌어내느냐, 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교육도 필요하죠. 부모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잘 뭐 이렇게 발달을 뭐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끌어내야 되는데 부모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부모는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아이가 미숙한 부분은 계속 어린이집에 원망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시켜줄 의미가 있고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부모관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또한 부모와 가정과의 어린이집과의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부모 교육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모 참여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1년에 지금 현재로는 부모 참여가 4회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지만 그 이상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뭐 부모 참여 수업도 있을 거고요, 학습 발표도 있을 거고요, 뭐 작품 전시회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습체 활동을 부모랑 같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모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부모 참여가 부모가 직접 와서 하는 참여도 있겠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모 교육이나 부모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참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집엔 이해도 역시 보육 과정에 대한 이해겠죠.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부모 교육 그리고 부모 참여를 통해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거죠. 협력적 파트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전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서 전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협력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어떤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역연계 그래서 그 어린이집 기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공동체 시설에서 그 지역에서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사회에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그 시장을 아이들이 그냥 보고 무심결에 갈 수도 있지만 부모랑 많이 다녔던 시장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시장 체험을 합니다. 시장도 한 바퀴 돌고 상인들과 얘기도 하고 그럼 직접 시장놀이도 해보고 뭐 마트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 지역사회에는 뭐 또 어떤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선인의 어떤 그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 그러면 그 생가에 방문해서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이다. 이분이 살았던 분이다. 하는 그런 지역사회 연계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분석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도록 하는 게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구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린이집이 활동을 하겠죠. 어떤 지역에서 어린이집 활동을 할 것이고 그 지역 인사가 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이제 운영위원회에 뭐 참여하시든지 어떤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구청에 뭐 국화 전시회하면 그것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역 연계 활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육 과정은 보육 목표와 일관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보육 목표는 정해졌는데 일관되게 정해졌는데 보육 목표 정해진 거에 상반되게 아니면 다르게 아니면 뭐 또 다르게 이렇게 운영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했으면 일관되도록 그래 정해진 부분을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 내용은 영유아에 반드시 흥미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흥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금방 실증 내면 아이들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면 위험해지고 아이들이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흥미와 요구를 관심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는 자발적으로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